5월 3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구당 부활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최근 등장한 새로운 화두, 바로 과거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지구당을 다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지구당이란 정당의 공식 지역 조직으로서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정 조직을 말합니다. 1962년 12월에 등장해서 정당의 기초 조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한 이권 개입과 부당한 정치자금 모금 등이 문제로 제기가 되면서 폐지 요구가 일기 시작했고, 지난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전달 사건인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여파로 결국 지난 2004년에 폐지됐습니다. 지구당이 폐지된 후 정당의 지역 조직 역할을 대신해온 게 바로 당협위원회입니다.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어서 지역 내 사무실이나 유급 사무 직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원외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 간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구당 부활의 선봉장에 나선 이는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최근 총선 당선 낙선인들을 만나서 회계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지구당 부활이 진정한 정치 개혁이라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원외위원장으로 활동을 해보니까요. 정치자금 모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또 그걸 풀어준다고 해서 과연 또 정치자금이 잘 모일 것이냐.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원외당협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좀 풀어주고, 이제는 그 자금 관리도 많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 활동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이거는 필요합니다. 한 전 위원장과 같이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지구당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당협위원장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지역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건 정치개혁에 반합니다. 그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부패정치 타파의 일환으로 한 건데, 그거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 노리고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반면 정쟁 중인 여야가 유독 지구당 부활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면서 찬성의 뜻을 밝혔고,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참여정치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지구당의 병폐를 줄이기 위해 연간 모금 한도액을 5천만 원으로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돈이 필요한 제도인 만큼 과거 지구당 제도에서 발생했던 금권선거 등의 폐해가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원구성 압박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늘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기한은 6월 7일로 못 박았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6월 7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입니다. 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선출을 하고, 첫 임시회가 열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선출은 내달 5일, 상임위원장 선거는 내달 7일이 시한인 거죠.
민주당 초선 의원 59인도 오늘 호소문을 통해서 종전처럼 여야 협상에 한두 달을 허비할 수 없다면서 6월 7일과 국회법을 강조했습니다. 운영위 법사위는 당연히 민주당이 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장을 뭐 다수당이 하면 운영위를 뭐 여당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미리 만들자고 했는데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만들다가 이제 와서 뭐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운영 법사 과방이 이미 21대 국회 때 저희가 운영상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 것을 말하자면 뺏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정사 일에 여야 합의 없이 한 번도 야당이 간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마냥 미루진 않겠다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할 땐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구성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역대 어느 국회보다 가장 힘든 개원이 되지 않을까. 여당이 전혀 그 협상에 응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협상이 도대체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법사위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했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정청래, 박주민 의원 등 강경파가 함합형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원구성 압박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한 여당의 자조 섞인 푸념까지 원만한 원구성 협의는 22대 국회에서도 요원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